네, 오늘은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도 있고 노악이라고 해서 이제 혈전제,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또 둘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예전에 드시던 와파린 이런 걸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약을 좀 복용하는 것이 다른지 환자분들마다 이제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 또는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 있는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 이제 약 이름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라닥사 또는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제 항응고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응고 약물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요런 게까지 해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응고제라는 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노란색 표시된 부분은 항혈소판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아스피린 또는 이제 제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플라빅스 뭐 요런 정상의 이름으로 아마 복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는 보통 이제 항혈전제다. 그래서 혈전을 막아주는 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받고 계시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약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어떤 분은 왼쪽에 있는 이런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고 어떤 분은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두 개를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심방세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근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생기는 이유는 심장에 보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시기에도 피가 들어갔다가 나오기 힘들게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혈전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은 혈전이지만 이제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 이런 아주 작은 미세혈관을 막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뇌졸중 이런 중풍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이유는 이렇게 심장 안에서 생기는 혈전을 막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항응고제를 드시는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심장에서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 혈관 자체에 이렇게 혈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면 녹이 슬듯이 혈관에도 이제 녹이 스는 것처럼 이렇게 혈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떨어져서 날아가서 우연히 이제 뇌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뇌졸중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우측은 이제 혈관 안에서 생기는 이제 혈전이 되는 것이고요. 왼쪽은 이제 심장 안에서 생기는 혈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기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측에서처럼 이제 혈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혈소판제,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을 하시게 되고요. 왼쪽에 이제 심장 안에서 만들어진 혈전을 막기 위해서는 항응고제, 노악이나 와파린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혈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혈관 안에 우리가 피딱지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했을 때 피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피가 멈추는데 요런 이 피딱지가 생기는 원인이 첫 번째 이제 혈소판이라는 것이 몸에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다친 부위에 가서 이제 붙음으로써 피가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난데 이제 피딱지가 생겼는데 그 딱지를 띄게 되면 다시 피가 나죠. 마찬가지로 혈소판이라는 거는 응고하고 있는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응고를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약합니다.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멘트처럼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몸의 단백질이라는 것이 응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응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시멘트처럼 다시 엉겨 붙음으로써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이제 응고제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예를 들어 혈관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혈관 안에
이런 혈소판이라든가 응고작용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주 미세하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 내벽에 이런 혈전들이 들러붙게 됩니다. 이제 뭐 60년, 70년을 사시면서 미세하게 손상을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낫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혈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땐 얘가 막아준 역할을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혈전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뇌졸중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용 중에서 첫 번째 이 혈소판이 응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혈소판 억제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스피린들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응고작용인데, 요걸 막아 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악 또는 이제 와파린, 요런 것들이 이 작용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억제를 함으로써, 약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혈관 내에 생기는 혈전을 막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전, 고혈압, 뭐 나이 75세, 당뇨, 그리고 예전에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또 심근경색, 이런 기저질환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 혈관 또는 이제 뇌로 가는 혈관 내에 이런 혈전 생성 작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나 응고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병의 상태에 따라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스피린 또는 이제 비슷한 계열로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뭐 이런 약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혈소판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응고를 막는 건 아니고 혈소판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복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주로 과거력상에서 이제 심근경색이 있으셨다거나 그래서 심장에 뭐 스텐트를 넣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예전에 뇌졸중을 앓았거나 또는 우리가 뇌졸중도 한번 가볍게 앓고 지나갔는데 본인은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건강검진 요즘 많이 하시죠. 경동맥에 이제 혈전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이제 뭐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심장 CT 많이 찍으시는데 여기 혈관에서 좀 좁아진 부위나 혈전이 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적으로 이런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약제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 어딘가에 하나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아주 드문 경우들은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악,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항응고제 또는 와파린, 요런 거는 이제 혈액의 응고, 이 혈소판이 뭉친 것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혈관에 생기는 혈전이 아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혈소판제보다는 이런 항응고제를 아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이 두 가지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이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이 아니더라도 심부정맥 혈전증,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리 쪽, 허벅지나 또는 종아리 쪽에 이제 혈전이 있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요양원이나 이렇게 좀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기저질환이 좀 있으셔서 이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다리 쪽, 허벅지 쪽 이렇게 피가 좀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그쪽에 혈전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방세동 부정맥이 없더라도 응고제 쓰시는 분들이 있고, 폐로 그 혈전이 날아가서 갑자기 폐색전증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아마 입원 치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이제 와파린이나 노악을 이제 계속 평생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두 가지를 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런 기저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있어서 심장에 스텐트도 넣으셨는데 두 번째 심방세동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환자분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아스피린 또는 노악 한 종류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쓰시면 이제 출혈의 위험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씩 줄여서 두 개를 다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좀 심하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지 않고 원래의 용량대로 두 가지를 다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스피린 또는 플라빅스, 노악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